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이고요. 이렇게 한국예술원에서 트로트에 관해서 강연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학생은 트로트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나요? 신나는 노래. 아, 신나는 노래? 아, 그렇구나. 그럼 슬픈 노래는 없나요? 또 슬픈 노래도 있고. 아, 그게 좀 어우러진 노래가 트로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학생들은 트로트를 잘 이렇게 가장 대중적인 거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트로트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인식이 그냥 대부분 대중들 가벼운 음악, 그냥 행사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유래가 깊은 음악 장르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나오게 된 이유고요. 앞에 있는 학생은 트로트는 어떤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한이라 그래서 그런 음악. 맞습니다. 그것도 오늘 다룰 주제인데, 그 트로트는 흥과 한 두 가장 글자는 하나씩인데 각각 다르게 뭔가 뉘앙스적으로 그 주제들이 우리나라 트로트를 이끌어왔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트로트가 과연 어떻게 유래가 된 것인가. 굉장히 사실은 유래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우리나라 국악에서 발전이 됐다고 하고, 사실 제 입장이지만 저는 사실 일본의 엔가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롯이라는 용어는 이제 미국의 그 실용음악 장르인 폭스트롯, 4분의 4박자, 쿵짝, 쿵짝, 또는 4분의 2박자, 쿵짝, 여기서 처음 어원이 기원이 됐는데요. 사실은 거기서 공통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트롯밖에 없는 것이고 상당히 다른 음악이에요. 그래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트롯이라는 그런 어원이 산책하다, 산보하다, 가볍다, 마치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음악처럼 가볍다, 이런 그런 유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트로트는 이제 1930년도에 일본의 엔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번안곡, 일본 노래를 한글로 바꿔서 그렇게 번안해서 들어온 걸 유래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안곡으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점점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그 이야기를 담아서 번안곡의 창작 트로트가 처음 나온 게 이제 새 동무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창작적인 그런 트로트 곡이 나오면서 황성예터, 이난영 선생의 목포의 눈물, 여러 가지 곡들이 그 당시에 시대상을 담은 곡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 때는 노래 선율 자체가 엔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이너 곡들이 많아요. 약간 마이너 곡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더 그래도 구슬픈 음계, 좀 더 이렇게 애틋한 음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이제 1960년도에 미국의 영향, 미군 부대 영향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윤복희 선생님 스타일 그렇게 오면서 이제 트로트가 다시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미자 선생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동백아가씨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때부터 사실은 트로트가 마이너 선율에다가도 메이저 곡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 더 메이저 곡들이 나오면서 마이너 곡, 특히 엔가 시대 때는 뭔가 기교적인 이런 면이 많다고 하면 메이저 시대 때는 좀 더 담백하게 정리가 되었죠. 메이저 곡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도 그 당시 때 이미자 선생님 때 뭐 동백아가씨 뭐 하면서 마이너 곡들이 있었지만 메이저 곡들이 출연을 했지만 그 심수봉 선생님은 그래도 한적인 요소를 끌고 가셨기 때문에 마이너 선율의 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60년대를 지나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점점 트로트는 옛날 음악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포크 음악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트로트는 옛날 음악이라는 인식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중장년층의 음악이다,
이런 인식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대중가요였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독특한 창법 이런 것 때문에 옛날 음악처럼 이제 점점 뒤안길로 사라지던 시대가 1970년대였고 이제 그때 이제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분이 조용필 선생님께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시면서 하면서 그 당시 때 이제는 선율은 트로트인데 편곡적인 그런 요소는 굉장히 락적인 요소, 약간 밴드 사운드 이걸 가져오면서 연안부드처럼 이렇게 다양한 곡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 다시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꽃을 피운 게 이제 80년대 주현미 선생님이 출연을 하시면서 쌍쌍클럽이라는 그런 메들리 음반을 발표하면서 이게 공전의 히트를 사실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참 그 쌍쌍 파티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걸 기점으로 트로트 음악은 한쪽에서는 완전히 진짜 가벼운 음악,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는 보급화가 많이 됐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면은 그 메들리 시장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아쉬웠던 게 그 이후부터 트로트 메들리라는 인식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너무 정말 메들리 음악을 이렇게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신디사이저의 건반 하나를 누르면 알아서 정말 그런 곡들을 다 연주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저희 작곡가들의 그런 방식은 이렇게 기타를 녹음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따로 드럼을 녹음을 하고 따로 베이스 기타를 녹음하고 보컬을 하고 이거를 믹스라는 과정을 합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메들리 음악에서는 사실은 제작비적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건반 하나를 누르면 모든 반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가벼워진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점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트로트 시장에서도 바뀌어야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래도 메들리 음악이 점점 이렇게 제대로 좀 사운드를 투자를 하고 이런 편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주현민 선생님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이제 트로트 4대 처당이 우리가 잘 아는 송대관 선생님, 현철 선생님, 서른도 선생님 뭐 이렇게 또 그렇죠. 혜진아 선생님 이거 내부에 나와서 정말 80년대 후반을 트로트를 물들였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80년대 후반에 이문세 선생님 그리고 변진섭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다시 발라드, 특히나 가장 했던 건 90년대 후반에 서태지와 에디 나오면서 트로트는 완전히 거의 전멸되다시피 정말 연말 시상식에나 볼 그런 공연에서 볼 정도로 이렇게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장윤정 씨가 나오시면서 정말 그냥 센세이션한 붐을 다시 일으키면서 그때 이제 세미 트로트라는 용어가 사실은 처음 이렇게 등장하게 됐어요. 사실은 세미 트로트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트로트면 트로트고 그런 건데 이제 세미 트로트라는 용어가 왜냐하면 그때의 선율 자체가 정말 댄스 기반으로 가는데 선율 자체가 이런 우리 예전에 정통 트로트처럼 이제 이렇게 질렀다 숨겼다 뭔가 표현할 수 있는 폭보다는 정말 그 음악적인 구조로 보자고 하면 그런 앞부분 중간 부분 사비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말 딱딱딱 이쁘게 떨어지는 멜로디 라인을 트로트처럼 해서 그 편곡적인 부분도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음악 악기를 쓰게 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윤정 씨가 나오고 박현빈 씨의 샤방샤방이 히트를 치면서 사실은 그때 많이 보급이 됐죠. 젊은 층들한테 트로트도 이렇게 정말 쉽게 들을 수 있구나. 우리가 들었던 뭐 이미자 선생님처럼 어렵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노래방에서도 쉽게 부를 수가 있구나. 그때 2000년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윤정 씨, 박현빈 씨, 그리고 윙크 등 뭔가 이렇게 정말 댄스 트로트, 세미 트로트가 발전을 하면서 다시 이제 사실은 또 정말 트로트는 붐이 10년 주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노래방에서 보급이 되다가 다시 이제 아이돌 시장이 이제 그 이후로 BTS 등
수많은 아이돌이 나오면서 트로트는 정말 그냥 이벤트처럼 여겨졌겠죠. 그러니까 그 이벤트적으로 아이돌 가수가 빅뱅의 대성 씨가 불렀던 그 대박이야, 뭐 이런 딸바 귀순, 뭐 이렇게 뭐 짜라짜짜 주현미 선생님하고 서현 씨가 불렀던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사실은 작년이죠. 한 1년 전에 이제 TV조선에 이제 미스트롯이 이제 붐이 불면서 송가인 씨가 나오면서 이제 그 당시 때 젊은 친구들한테 쇼크였죠. 그리고 중장년층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일을 끝나고 뭐 잠만 자고 일을 하는 세대가 아니었고 이제는 자기 여가를 즐기게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정말 TV로 보고 유튜브가 보급이 됐고 요즘 보면 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보면 유튜브로 다 음악 들으시고 영상 보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끼들 만나서 어제 뭐 임영웅이 잘했다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날리시고 이러면서 다시 요즘 어떻게 보면 트로트가 10년 만에 작년부터 붐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우리나라의 트로트의 그런 개본을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트로트 음악은 어떤 거를 주로 공통적일까? 엔가와 트로트에서 공통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오음계를 사용합니다. 오음계를 사용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면 파와 시를 빼고 장음정에서 도레미솔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인무왕태 같은 도레미솔라 마이너 선율로 말하면 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라와 도 라시도 미솔라니까 라와 파 그쵸? 그렇게 하면 오음계를 사용하는 건 기본인데 제가 볼 때는 엔가에서 이런 선율이 들어왔고 그 위에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 엔가에 많이 사용되는 악기가 샤미센, 고토 이런 악기들이에요. 잠깐 영상 한번 찾아볼까요? 보면 이 악기들 전체가 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되게 그런 일본의 전통 악기가 안 들어갔는데 트로트에서 주로 중요한 파트가 이 보컬 사이에 오브리카토라고 들어보셨죠? 그 뭔가 자꾸 채워야 되거든요. 그걸 저도 이해를 아직은 모르겠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따다 으따라단따 뭐 이런 식으로 부끄럽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악기를 채우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악기를 채웠던 게 일본에서는 고토라고 해서 약간 그리고 샤미센 이런 일본 전통 악기를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분위기적으로 채웠다면 우리나라로 엔카의 선율이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국악기를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로 대표적인 분이 국악 베이스인 김용임 선생님 이런 분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트로트에 이제 대금이 들어가고 이거는 사실은 일본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금 소리나 이제 나오겠지만 뭐 가야금 소리가 없다면 사실은 일본의 엔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 선율에 우리나라의 국악기 선율을 얹히면서 이제 트로트가 발전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전주 자체를 가야금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을
무슨 악기가 나오나 볼까요? 가야금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민족성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래 사이에 국악기를 넣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트로트를 발전시켜 왔던 거죠. 이런 식으로 국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왜 트로트의 음악은 한과 흥이라고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한이 대명사가 됐을까요? 트로트는? 겪어온 게 많아서 이제 역사적으로 맞아요. 물론 시초는 엔가의 선율에서 비롯이 됐지만 그 당시 때가 일제 강점기였죠. 1930년대가 해방 전까지는. 그 당시 때 사실은 한적인 요소로는 예를 들어서 남도 지방에 호남 평야에 내가 열심히 쌀을 지어놨는데 이 쌀로 이제 쌀을 추수를 해가지고 내 자식들도 먹이고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웬걸 다 해놓으니까 일본 놈들이 싹 가져가요. 그래서 한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그런 한이 들어가고, 흥은 또 뭐냐면 우리나라는 농사국가잖아요. 농사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추임새가 있어야 되고 사물놀이, 뭔가 힘을 모내기를 다 같이 하려면 음악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흥이 또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트로트의 한과 흥 이거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로트의 전반적인 모습을 봤고, 자, 과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번에는 정통 트로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미 트로트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뭐 7080 트로트입니다. 구분할 수 있으세요? 부분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구분 못하죠. 예. 이게 어려워요. 근데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자, 정통 트로트라고 하면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도레미솔라 따라다다단 라시도미파 라다다다단 이런 기본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될 트로트 부분, 그 오음계를 사용하며, 특히 이제 이따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 소리가 이 두성부터 흉성부터 비음부터 굉장히 소리의 폭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가수 선생님들은 김연자 선생님, 김용임 선생님, 이런 분들 보면 소리가 머리끝에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로트에서는 이 질렀다, 숨겼다 하는 파트가 있고, 뭔가 이렇게 가성으로 넘겼다, 진성으로 질렀다는 파트가 있는데, 이런 꺾기가 있고, 이런 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장르는 사실은 정통 트로트예요. 정통 트로트는 특히나 가장 특징은 어쿠스틱 악기를 많이 사용해요. 요즘 좀 변하고 있지만 어쿠스틱 악기는 사람이 직접 연주한 악기, 스튜디오에 드러머가 와서 드럼을 치고, 스튜디오에 기타리스트가 와서 기타를 치고, 이런 식으로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식으로 가는 게 정통 트로트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구별하기 쉬운 거는, 정통 트로트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트로트를 봤을 때 저기 꺾었네 과하게, 저기 숨겼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르를 정통 트로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영상을 대표적인 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연자 양, 이게 미술처럼 송나인 씨랑 두들기게 그 김연자 양, 김사유 씨랑 해가지고 화제가 된 건데, 들어보면 진정인가요? 되게 기본적인 음계랑, 이분이 소리를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를 보면 말로 하다가 이제 소리를 좀 했다 볼륨을 줄였죠.
근데 여긴 지르는 잊을 수가 있을까요? 과하게 걷다가 돌아설 때 눈물 짓고 다시 숨겨요. 그러다가 지르고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통 트로트는 이런 식으로 뭔가 질렀다 숨겼다 이 표현을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래를 하러 오는 가수나 작업실에 오면 가장 힘들었던 게 뉘앙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특히 정통 트로트를 가창하거나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뉘앙스거든요. 이런 악보를 보거나 음악을 보면 아 여기는 내가 질러야 되겠구나, 아 여기는 숨겨야 되겠구나, 여기는 좀 꺾어봐야지, 이거를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그 트로트 보컬 하시는 분들이. 근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점이 나중에 말씀드리려는데,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을 보거나 이런 학생들을 보면 저기를 왜 꺾지 주로 굳이? 그들은 꺾는 게 트로트라고 착각을 하고 꺾으면 멋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느 분들은 보면 트로트를 부르는데 다 음악 다 꺾어 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트로트에서 꺾이는 왜 있을까? 특히 정통 트로트 파트이기 때문에 왜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트로트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트로트에서 뭐 죽어도 못 잊을 운명 같은 사람이여 이런 식으로 뭔가 포인트가 주는 단어를 강조를 해서 부른다던가, 그거를 악기적으로 우리가 트로트 음악 들어보면 빰빰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섹션. 그런 섹션이 있는 게 뭐냐면, 섹션이 있는 파트의 음을 강조하거나 여기가 중요한 파트다. 우리도 편곡하면서 섹션을 그냥 만들진 않아요. 여기가 중요하게 대중들이 듣기에 귀로 들어야 되겠다. 이런 파트에만 섹션을 넣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꺾이는 사실은 이제 물 흐르듯이 흐르다가 나는 지금 슬퍼요. 나는 마음이 슬퍼요.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한 표현을 음악적으로 트로트로 표현하기 꺾이거든요. 그래서 꺾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느 친구들은 트로트가 다 그냥 꺾으면 되는 줄 알고 노래마다 다 제가 미스트롯을 보면 사실 그런 참가자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건 엉터리거든요. 제 주관은 잘못했다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통 트로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옛날 어떻게 보면 우리 음반들, 김현자 선생님의 음반, 또한 김현자 선생님, 김용임 선생님 음반, 주현미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정통을 잘하시는 분이시죠. 보면 그게 가장 교과서거든요. 그 당시 때 음악을 들으면 작곡가 선생님과 녹음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만 뽑아놓은 게 음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곡들을 들으면서 내가 나름 악보를 펼쳐놓고 이 선생님 여기는 지르셨구나, 여기는 숨기는 뉘앙스구나, 여기는 꺾으셨구나, 이거를 카피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모르는 노래, 트로트인데 모르는 노래죠. 이 악보만 봐도 어느 순간 여기서 내가 꺾어야겠다, 여기 숨겨야겠다,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통이 이제 발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정통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사실은 송가인 씨죠. 굉장히 그 당시 때 용두산 엘리지, 한마는 대동각, 정말 정통 트로트를 다시 꺼졌던, 사실은 장윤정 누나 시대 때, 장윤정 씨나 박현빈 시대 때는 정통 트로트가 이 붐이 아니었던 시대였죠. 거의 20년 만에 끌어올린 프로그램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마스코트 같은 인물이 송가인 씨였어요. 굉장히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곡으로 송가인 씨의 가인여를 한번 들으면서 한번 이게 또 영상을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두성과 흉성, 정통 트로트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래하는 모습을 목표를 보세요. 이제 지르는 파트. 이제 섹션이 나와요.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가인이어라 그래요. 섹션이 나올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노래에서. 그걸 보여주게 섹션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파트. 이거 따다따 이게 오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야 돼요. 어쩔 수 없네를 강조한 거고 사랑의 설레임. 다시 지르고 네 가고 이제 지르죠 과하게. 꺾기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트로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그 학생들은 이 노래가 세미 트로트래요. 왜냐면 가벼우니까. 이건 정통 라인이거든요. 분명히 확실한 정통 트로트고 악기 섹션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정통이고 좀 밝을 뿐인데 이게 세미 트로트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미 트로트는 정통 트로트는 가장 우리나라 기본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끌고 가면서 특히 그런 파트고 조금 작곡하시는 트로트 작편곡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통 트로트는 이 노래와 노래는 멜로디 부르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이 악기 들어가는 악기 이걸 오브리카토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빠른 곡은 왜냐면 흥이잖아요. 자꾸 사람이 지루하면 안 돼요. 자꾸 뭐가 튀어나와.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들으면 최근에 아이돌 작곡하는 친구한테 형님 형 트로트 편곡하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자꾸 뭐 나와야 되고. 근데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루하면 안 되는 거. 이 악기들을 뭘로 채울 건가? 노래와 노래 사이. 기본적으로 어쿠스틱한 악기로는 일렉 기타 라인 또는 브라스. 왜냐면 일렉 기타 라인 브라스 이런 것들을 주로 채우는 편인데 왜냐면 스트링은 왜 못 채울까? 이 사이를 소리가 너무 약해요. 이 오브리는 확실한 악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일렉 기타 라인이거나 브라스 또한 가끔 곡에 따라서 신스 뭐 리드 소리 이런 거 이런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막 채우는 게 아니에요. 또 막 채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희한하게 한 번은 노래 사이에 일렉 기타가 한 번 울어요. 그 다음 가서는 일렉 기타가 또 안 나와. 브라스가 나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배치해서 지루하지 않게 해가지고 하나를 빼먹었는데 아코디언 이런 식으로 오브리를 채우는 악기들이 사실은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론 정통 트로트에서 이거는 내가 빠른 느낌의 곡을 말씀드린 거고 느린 느낌의 곡에는 사실은 이 오브리를 뭐가 채우냐면 나이론 기타, 클래식 기타라고 하죠. 주로 나이론 기타 또는 가끔가다 아코디언 이런 분위기 있고 조용한 악기들이 채웁니다. 근데 빠른 음악에는 무조건 브라스가 되게 중요해요.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브라스를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특히 편곡하시는 분들은 브라스는 점점 이제 가상악기가 우리가 말하는 가상악기가 발전하기 때문에 리얼로 많이 안 하는 트렌드예요. 리얼로 사실은 저는 가상악기로 제대로 한 걸 좋아해요. 왜냐면 더 댐핑이 좋거든요. 리얼 악기도 좋지만 좀 퍼진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브라스. 그래서 이 브라스를 아마 가상악기로 공부를 하시는 분은 분명히 굉장히 나의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다른 데로 말이 새는데 정통 트로트는 이런 식으로 이 오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주나 간주에는 이 노래에서 가장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선이 굵은 악기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일렉 기타가 나올 수도 있고 신스로 갈 수도 있고 브라스가 나올 수도 있고 전주 간주의 중요한 악기를 내가 정해놨으면 그 사이에 오브리에 들어가는 악기를 뭐를 할지 이걸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각 어절마다 노래를 강조하기 위해서 첫 시작점은 벨 같은 걸로 좀 같이 더블링을 쳐주고 이건 이제 트로트 작편곡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네네. 그 오브리 라인이 네네. 한 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악기가 이렇게 그 타임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 라인 같은 것도 처음에 다 짜서 연주자들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주로 사실은 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오브리의 라인 같은 경우는 오음계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은따라단딴딴 따라단딴딴 사실은 감각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연주자분들도 보통은 이제 구조를 가려면 그분들이 채워주시는데 이제 스타일이 너무 트로트 쪽이 아니신 분들은 아예 못 만드세요. 실제로 보면 그럼 작곡가인 편곡가인 제가 다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트로트를 많이 들어봐야 되고 그 라인 오음계를 짜려면 사실은 트로트 음악을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요 세션맨들이랑 네네. 트로트 세션맨들이랑 좀 약간 나눠져 있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드럼 세션 분들이나 뭐 베이스 세션, 뭐 코러스 세션 이건 사실은 가요나 트로트나 별반 다를 길이 없기 때문에 무난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악기는 뭐냐면 기타예요. 기타는 정말 기타라는 악기는 너무나 색깔이 다르시기 때문에 팝스러운 걸 연주하시는 분들은 트로트를 진짜 못하세요. 너무 감이 없으시니까 이해를 하죠. 근데 트로트를 하시는 분들은 팝을 하면 트로트처럼 나와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작곡가 입장에서는 각 곡에 맞게 세션들을 섭외하는 편이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죠. 왜냐면 트로트는 사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고 만들지만 사실 저는 할머니 집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요 무대를 듣고 무슨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음계가 되게 익숙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부르시는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분명 그런 환경에 있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궁금하신 거 여쭤보세요. 제가 아는 좀 지루하진 않나요? 괜찮나요? 네, 재밌어요. 좀 생소한 세계라서. 자, 그래서 정통 트로트는 이런 식으로 조금 팁을 드렸고, 자 이제 2000년도 장윤정 씨가 나타나면서 들어온 세미 트로트. 세미 트로트는 사실은 도레미솔라 라시도미파 이 음계에 대해서 제약이 크게 있진 않아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서양 음계 이거를 들어온 거고, 딱히 세미 트로트는 뭐가 좀 정통이랑 다르냐 하면 세미 트로트는 정통은 소리가 꺾고 이런 게 많은데 세미 트로트는 좀 깔끔해 그냥. 대신에 비음이 엄마나 험지척 강조를 하죠. 특히나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세미 트로트에서 사실은 세미 트로트에도 느린 곡과 빠른 곡이 있는데 특히 빠른 곡에서 중요한 점은 끼죠. 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 하나를 중요한 단어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끼가 필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본인이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비화를 좀 말씀드리면 장윤정 씨가 이제 어머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해요. 너무나 끼가 요구하는 어머나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울었고, 사실은 홍진영 씨도 처음에 이제 그 사랑의 배터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이 비음에서 걸면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표현할까, 쉽게 말해서 끼스럽게 표현할까.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은 굉장히 영탁지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런 포인트 하나를 굉장히 잘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통 트로트가 음역의 폭이 이런 땅이 있다면 바다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소리를 쓴다고 하면 세미 트로트는 이런 예쁜 상자에 이렇게 정리가 된 느낌을 세미 트로트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워낙 다 많이 아시는 곡이겠지만 엄지척을 한번 저희가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미 트로트는 이때부터 사실은 악기들이 리얼 악기를 많이 안 써요. 보면 휘스럽게 험지를 듣지, 험지. 정리가 됐어요. 생각보다 세션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만 세션이 들어가고, 평범해도 편안한 소리 깊은 이 남자 사람 냄새가 풍겨서 좋아요.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직한 내 남자. 이런 식으로 뭔가 세미 트로트는 정리가 돼 있고, 또 작곡하는 친구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미 트로트는 주로 이런 리듬이나 이런 악기들을 컴퓨터 가상악기를 많이 써요. 왜냐면 댄스 느낌을 위해서 리얼로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반드시 들어가는 데는 섹션은 기본적으로 트로트이기 때문에 세미 트로트의 빠른 곡에서는 1번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기타는 무조건 가야죠. 기타는 리얼로 쳐야 되고, 그리고 코러스 이 두 트랙은 무조건 리얼로 해야 되고, 이게 최소 미니멈일 때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 세미 트로트 기타 코러스 리얼 악기가 많지 않은 경우는 이 믹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잘하시는 세련된 분들로 하시는 게 좋고, 사실은 요즘은 이제 아이들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맡기고 있어요. 왜냐면 사운드 자체가 사람이 치는 악기가 아니라 이런 컴퓨터 악기가 많기 때문에 사운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미 트로트의 시대가 왔고, 가장 뭐 대표적인 가수로는 잘 아시겠지만 전 장윤정 누나가 대단한 게 세미와 정통을 다 잘해요. 해가지고 뭐 장윤정 씨, 홍진영 씨, 박현빈 씨, 뭐 영탁형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 악기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정통 트로트와 세미가 뭐가 다른지? 정통은 소리가 위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밑에까지 다 쓰고, 세미는 이렇게 정리된 느낌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지. 자, 해서 두 개가 정리가 됐고, 세 번째는 이제 7080 트로트. 이거는 사실은 7080 트로트도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용어 같은 자체가 없었어요. 이 7080 트로트. 근데 왜 이런 님이 생겼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수들이 곡을 의뢰하러 오거나 할 때 노래가 약간 7080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용어를 하도 많이 음악계에서 하다 보니까 7080 트로트라는 그런 용어가 생긴 거죠. 과연 이게 뭘까?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라이브 카페 하면 가장 생각나는 곳이 미사리잖아요. 미사리에 무슨 라이브 가수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게 이런 통기타, 이런 어조에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비롯이 된 것 같아요. 708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년분들이 너무 가벼운 트로트는 난 듣기 싫고, 좀 더 분위기 있고 뭔가 이런 뭐 카페에서 흘러나올 듯한 음악,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게 이 7080 시대 때 유행했던 포크송에 기반을 해서 나온
장르가 7080 트로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정수라 선생님의 환희, 뭐 혜은이 선생님의 열정, 이 멜로디 라인을 자체를 보면 사실은 가요예요, 가요. 어떤 라인이랑 비슷하면요, 90년대 우리나라 그런 댄스 음악, 김현정 씨 그녀와의 이별, 그게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멜로디 라인만 보면 비슷해요. 편곡적인 부분에서 이건 좀 더 그래도 좀 더 기타 위주의 색깔이 가면서 좀 더 리얼 악기 느낌이 나고, 그건 완전 댄스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7080 스타일이라고 대표적인 특징으로 분위기 있는 가사, 뭔가 대표적인 곡으로는 뭐 한혜진 선생님 갈색 추억, 조영도 선생님의 만약에 뭐, 그렇죠, 박강원 선생님의 그런 장난감 병정, 그거를 바로 7080 스타일 트로트라고 말을 하죠. 이 당시 때는 이게 트롯이 아니었겠죠. 그냥 일반적인 대중가요였는데 시대가 지내고 또 경연에서 다 옛날 그런 일반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했던 가수 선생님들이 트로트를 부르시면서 이 스타일 자체를 7080으로 이게 변하게 된 계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가지고 중년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분위기 있는 음악을 7080 트로트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장르로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발라드 트로트죠. 발라드 트로트에서는 뭐 대표적인 메이저 곡으로는 장윤정 씨의 초운, 그다음 마이너 곡으로는 장윤정 씨가 맞네요, 애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발라드 트로트인데, 특히 발라드 트로트는 사실 제작사나 이런 작곡가들이 사실은 저는 물론 너무 좋아해요. 제 음악 감성에 맞기 때문에 기피하는 종목이었어요. 왜냐면 이거 불러서 행사장에서 어떻게 사람들 다 졸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발라드 트로트를 띄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행사장에서 빠른 곡으로 흥을 돋구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발라드 부르면 다 사람들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보면 저거 뭐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유명한 가수가 아닌 거 외에는. 근데 발라드 트로트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앨범 구성에서 빠른 곡 타이틀과 쓰면 뒤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뭐 이런 거를 발라드 트로트로 싣는 실정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2년 후부터 이제 그런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이런 경연 프로가 생기면서 주목받게 된 장르죠. 왜냐면 발라드이기 때문에 가창력을 잘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어란지를, 멜로디를 더 높게 만들 수 있고 과하게, 그래야 사람들은 와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라드 트로트가 요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신기했던 점은 분석을 하면서 이 조금 정리를 하면 발라드 트로트에도 굉장히 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발라드 트로트에서도 정통 트롯 느낌이 있고 세미 트롯 느낌이 있는데, 이 정통 트롯에서도 메이저적인 느낌은 뭐 초원처럼 쉽게 말해 중국 음악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정통인데 메이저인데 그렇죠. 아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원 세미 느낌이다. 이 정통에서는 메이저 아니다 죄송해요. 정통은 이게 이렇게 헷갈려 나도 사실은. 정통은 초운, 메이저, 세미로 말하면 멜리드적으로 보면 뭐 노사연 선생님은 바램, 트로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게 엉겨져 있어가지고 구별을 확실하게 힘들어요. 나도 힘들거든요. 저도 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발라드 트로트는 사라지지 않을 장르일 거다. 특히 굉장히 이런 멜로디를 쓸 수 있는 라인이 다양한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장윤정 누나 스타일, 홍진영 씨도 좀 비슷하죠? 하면 중국적인 느낌, 따라다다단, 그러니까 중국적인 느낌을 쓰기 때문에 뭐 어루나 이런 악기들을 또 많이 쓰죠. 그리고 발라드에서 제가 좋아하는 애가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미 트로트의 선율이에요. 일반적인 가요인데 특히 이거를 보면 말하듯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해가지고 이 애가타는 사실은 우리 솔직히 말해 7080 멜로디나 이거랑 또 뭐가 달라요? 이거 다 섞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분석하기로는 정통 트롯, 세미 트롯, 7080, 발라드 트롯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짧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가 되신 부분이 있나요? 네. 네. 해서 흥과하는 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네 번째,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돌 댄스 가수는 기획사가 정확하게 있지요. 연습생으로 오디션을 봐서 1차를 통과하고 2차를 통과하고 연수의 기간을 거쳐서 경쟁을 해서 데뷔를 하죠. 근데 이건 참 어려운 건데 트로트 가수는 답이 없어요. 어느 친구들은 보면 주로 사실은 개인 제작으로 자기 돈으로 앨범을 제작을 해서 조금 능력 있는 매니저분들을 만나서 PR비를 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매니저분들이 이 친구 트로트 잘하겠다 하면 설득을 해서 자기가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행인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진현이도 앨범을 냈지만 이렇게 가이드 작업을, 작곡가들의 가이드 작업을 하면서 데뷔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작곡가분들은 제작자의 가이드곡을 만들어서 들려주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경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데뷔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중구난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로트 가수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저는 아쉬운 부분이, 왜 우리나라는 트로트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장르인데 왜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많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뭐가 정해진 것도 없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가수를 키운다면 제작사에서 앨범을 만들어주고, 이 친구가 행사를 가지고 행사를 해서 돈을 벌면 몇 대 몇을 나누고, 저는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아이돌 가수도 그러고 발라드 가수도 그러기 때문에. 근데 왜 트로트는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왜 PR을 하지?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전 처음에.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왜냐면 실력이 안 되는데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가지고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실력이 안 되고 역량이 없는데 왜 트로트를 부르나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사실은 안 되고, 그런 가수들을 무대에 세워주는 방송사들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하지? 저는 이거는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내가 꺾고 여기서는 숨기고, 기본적으로 음정은 기본이겠죠? 박자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역량이 됐을 때 문을 두드려서 나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고, 그게 가장 바뀌어야 되고, 2번은 사실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트로트 가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잘한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당신은 트로트 가수를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안 하는지, 이런 거는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좀 더 검증된 가수들을, 특히 이제 공중파 말고도 많은 방송들인데 이런 무대에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사실은 저도 더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작곡가분들, 편곡가 선생님들이 제대로 좀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돌처럼 시스템 있게 정말 스튜디오를 제대로 잡아서 실력 있는 세션 분들을 써서 제대로 만들어야 이게 사실은 트로트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우리나라의 트로트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트로트가 더 이상 싸구려 음악이 아닌, 가벼운 음악이 아닌, 와 제대로 정말 음악성이 있네, 이런 면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트로트를 만드시는 작품자들분도 그러지만 좀 모험을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되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면인데 이제는 트로트 시장도 그냥 단순히 곡만 보내고 가수가 곡을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듀싱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로듀싱은 뭐냐면 내가 가수를 미팅을 해보면 그 친구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저 친구는 저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면 좋겠다 고민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드는데 의상은 어떤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를 입으면 좋겠다. 저 친구는 한복을 입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대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프로듀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대에서 솔직히 말해서 트로트 곡을 쓰면서 내 노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안무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현 씨도 이런 노래에 대한 곡을 만들지만 곡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상, 무대 이런 멀티플레이가 필요한 프로듀서가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시대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곡을 만들 때도 멜로디는 물론 트로트지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요소는 편곡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편곡적으로도 그러니까 신선함과 익숙한 멜로디가 너무 벗어나면 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대중들이 뭔가 싶거든요. 이렇게 익숙함과 신선함이 더했을 때 뉴트로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편곡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오구리 하나 악기를 넣더라도 내가 항상 사용했던 브라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신선하게 신스 악기 중에 좀 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악기를 사용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리듬적으로도 쿵짝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쿵짝짝 쿵짝 이런 세계적으로 유행적인 문바톤을 차용을 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멜로디는 트로트인데 편곡적으로 신선함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그 가수에 맞는 옷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듀서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트로트의 민족의 마스크라는 노래도 코로나 시대 때 갖고 있던 아이템이었는데 이런 의상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했거든요. 그 김수현 씨가 부른 그대로 멈춰라 노래는 전주에 아리랑 테마가 나오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 친구는 그 조선시대에 막내 공주가 산뜻하게 부르면 좋겠다. 의상까지 사실은 다 정해진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듀서가 이 사람의 곡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무대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트로트 시장의 프로듀서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보니 온 상태였고요. 이렇게 세상에 제가 트로트로 강연할 줄은 몰랐는데 또 이것도 즐거운 추억이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